첫 번째로는 제가 계속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점검을 계속적으로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증시가 반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제가 환율을 계속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율 상태가 우호적이지 못하게 되면 우리 장세가 쉽게 개선되기가 힘들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장이 하락을 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장세가 안 좋으면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장이 안 좋은 과정 속에서도 또 상승하는 종목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와중에 또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종목들은 어떠한 매매 패턴을 갖고 급등하는지에 대해서 낙폭 과대주들의 급등 패턴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장 보고 요새 장세 급등 패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 시장에 대한 부분 한번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환율이 왜 자꾸 증시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텐데 그래서 첫 번째 내용으로는 환율과 이제 증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장이 떨어진 이제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갔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환율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포커스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 오늘장의 핫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어요. 이 내용이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요소를 만들어내게 됐는데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점검을 드리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환율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 시작하면서 확인했었던 그 화면 한번 다시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중 추이인데 환율 상태가 뭐 지속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고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8원 이상이 상승해지면서 1135원대를 기록하는 모습이 진행되었는데 일자별 추이로 보게 되면은 최근 이 10월 달 들어서 여기 봐보세요. 숫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색깔만 보시길 바라도 하겠습니다. 10월 달 들어서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10월 1일 날짜에 보시게 되면은 10월 2일 날짜에 7.4 적혀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10.7, 0.5, 2.3, 1.3, 10.4. 자, 이게 환율이 원 단위로 상승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12일에 들어서부터 파란색이 하나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한 번 나오고 17일 날에 한 번 나왔어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10월 12일, 10월 16일, 10월 17일 환율이 파란색이 보였던 때인데 이 환율이 파란색을 보였을 때가 바로 시장이 반등이 났을 때입니다. 차트를 한번 좀 돌아가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10월 12일이 바로 요 날짜고요. 그리고 10월 16일이 바로 요 날짜이고요. 그리고 10월 17일 어제가 요 때입니다. 잘 보세요. 환율이 아까 전에 파란색 불을 켰었을 때 그때만 올라가고 있죠. 그 외의 시간 동안 보시게 되면 나머지는 다 파란색. 10월 1일서부터 연속적으로 계속 파란색, 음봉입니다. 환율이 빨간색이면 차트가 파란색이죠. 지금 정확하게 환율의 움직임과 지수의 움직임이 반대로 나와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시장이 빠졌던 원인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탈한 부분이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탈하게 되는 원인 자체가 환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 상태가 상승하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되지가 않고 우리 장은 떨어지게 되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거고요. 반대 현상이 나와줘야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 추이가 내려가주게 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해주고 신흥국 지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줘야지만 우리 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뭔가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뭔가 대외적인 여건이 개선돼야지만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장세 속에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한 번 더 그 장세에 그러니까 환율을 올려버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또 발생을 했어요. 바로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이슈입니다. 요거는 제가 준비한 이제 사진 자료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10월달 이제 금통위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화면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뉴스나 기사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죠. 네, 금리를 이제 동결을 하겠다고 이제 땅땅땅 때리는 모습인데 지금 미국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상승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에 이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환율이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도표로 살짝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은 지금 원화 그리고 달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궤도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시장 급락, 그때서부터 경제 위기를 살리고자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이 정도 했으면은 경제가 충분히 성장했다. 계속 초저금리 상태 유지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발생해서 오히려 역효과 난다. 그만하자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땡겨 올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죠. 자,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달러의 가치가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뭐 조금 쉽게 얘기해드리게 되면은 달러 자산을 갖고서는 예금을 맡기게 되면 이자를 많이 줘요. 그 원화를 갖고서 예금을 맡게 되면 이자를 조금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똑같은 돈이라면은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지 더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산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게 되는 거고 달러에 대한 가치가 상승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달러를 갖고자 하는 수요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다가 투자를 하려면은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원화로 환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가치면은 기왕이면은 그죠? 가치가 높은 달러 자산으로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미국장 그리고 미국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금 유출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반면에 반대에 이 상대편에 있는 원화 같은 경우에는 자금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여기는 지금 금리가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경제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이죠.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죠. 실업률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 경기 지표 중에서도 가장 이제 후행 지표인데 이것까지 살아나야지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실업률에 대한 부분은 도저히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점점 악화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시켜버리게 되면 또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결을 유지를 한 거예요. 자, 그 상태가 되게 되면은 달러는 가치는 계속 올라지는데 원화 가치는 그대로다 보니까 그죠? 평가가 달러에 우호적이고 원화에 부정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원화를 갖고자 하려는 사람들의 수요는 그대로인데 달러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만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준 현상. 바로 이 주황색 동그라미에 쳐드린 부분이죠. 달러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보다는 국외 시장으로 다시 자금이 이탈해서 넘어가는 현상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안 좋은 그런 폭락의 시세가 10월 달에 있었지만 미국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방을 해준 반면에 우리나라, 중국, 뭐 인도, 기타 이 신흥국 쪽에 있는 그 경기 지수 같은 경우 그 증시 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한 거죠. 오늘 중국장 같은 경우는 2%가 넘는 하락세를 또 기록하는 모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거꾸로 개선이 돼야 돼요. 그럼 거꾸로 흐름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필요한가? 바로 이 원화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주요 내용, 그죠? 바로 신흥국에 대한 통합 평가를 이제 올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와주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11월에 있을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 과정이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이 화면 보여드렸을 거예요. 어떤 화면이냐면은 미국에서 진행이 될 이 중간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가 본인의 지지 기반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그 전략을 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 중간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표심을 더 끌어낼 수 있다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그 중국의 우호적인 그리고 이제 신흥국에다가 우호적인 그런 어떤 발언들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을 내비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 내 차지하고 있는 이 의석 그리고 이 중간 선거를 통해서 차지하게 될 하원 의석의 사이즈가 크게 바뀌지 않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하지 않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 진행한다 하게 되면은 트럼프의 어떤 중국을 향한 어떤 이제 발언이라든지 정책들이 지금의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환율의 추이는 변하지 않겠죠. 그럼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소가 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빠른 시일 안에 나와줄 수는 없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제 해드리면서 장세가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찜찜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주식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시장 수익률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당분간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봐보세요. 상승하는 종목들 대다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2,000개가 넘어가는 종목들 중에 굉장히 소수에 해당되는 종목들만 일부 종목들만 크게 상승해주고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 트렌드에 맞는 이런 종목들만을 거래를 하시면서 이 시간을 살짝 좀 보내실 필요가 있는데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런 내용을 갖고 있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요즘 장세에 제가 이제 메가 트렌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낙폭이 과대한 종목군들의 지금 급등 현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연중 최저가 기록 혹은 전저점 이탈 이후의 급등이죠.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은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고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종목들이 샘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살펴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종목의 그런 그 추가 샘플들을 더 준비를 했으니까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빌이라는 종목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1교시에 봤었던 부분들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중 최저가 기록하면서 최근에 형성했었던 전저점 라인, 그죠? 이탈하고 여기서 손절 물량들이 크게 한번 소화가 된 이후에 급등해주는 패턴. 자, 이런 식이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한창재지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한창재지도 아까 전에 1교시에서 한번 봤었던 종목이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50원 근처에서 이전 전저점이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10월 달 지나면서 환율 올라가면서 자, 이렇게 크게 하락해 버리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900원대까지 급락한 이 종목이 손절 물량을 받아내면서 방어선을 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까지도 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장세가 좋지 않은 가운데 이런 식의 패턴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심심치 않게 급등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종목들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SGNG라는 종목이었었죠. 자, SGNG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한 2,350원 정도 되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전저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었었는데 10월 달 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이 자리를 그냥 갭으로 하락한 다음에 이런 충격 하락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패닉에 빠져서 그죠? 종목을 많이 털었겠죠. 자, 그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하였고 1,810원에서 이 종목을 줍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하방을 방어해 줍니다. 자, 그러더니 그죠? 다시 상방으로 시세를 올려버리는 모습이 진행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전저점을 이탈해서 이미 투매 물량이 한 단계 떨어진 종목들의 단기 급등세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훨씬 강하게 나와가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전에 보셨던 세 가지 종목이고요. 또 봐보도록 할게요. 바른손이라는 종목이 어제도 우리 특징주를 같이 봤었던 종목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기록해서 뭐 이 정도 갔으면 이제 오늘 뭐 지지부진하겠지 싶었었는데 아닙니다. 그죠?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 또 올라갔습니다. 26%가 급등하면서 뭐 이거래일 만에 50%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장세에서 이게 웬 흐름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굳이 요즘 같은 좋지 않은 장세 속에서 매매를 하시려면은 오히려 이렇게 되는 종목들을 과감하게 베팅을 하실 그런 어떤 각오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 장세라는 거죠. 이 종목도 대략 한 2,4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이전에 저점으로서 작용을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10월 달 들면서 이 자리가 크게 이탈되기 시작을 했죠. 자, 전저점 라인 이탈하고 2018년도 연중 최저가를 기록하면서 크게 하락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대량의 매도 물량들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나올 게 다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 물량을 받고 투매 물량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별다른 흐름 없이 진행되다가 반등의 분위기가 살짝 잡히게 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쭉 끌어올라가는 현상. 그리고 오늘장의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와주게 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바른손이 어제장 특징주에 이어서 오늘장의 특징주로도 또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은 오늘 세동이라는 종목도 크게 급등을 했는데 굉장히 주가가 가격이 쌉니다. 1,000원 이하의 우리가 흔히 이제 동전주라고 부르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좀 시총이 낮은 이런 종목들만이 기승을 부리면서 급등을 해주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장세지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구간대는 여기서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 800원이라는 자리가 이전에 전저점 역할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10월 달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또 좋지 않은 흐름을 또 보여줬죠. 그래서 600원대까지 크게 하락을 해주고 나갈 물량이 다 나갔는지 이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모습이 한 3거래일 진행이 되더니 오늘에서야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저점이 이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종목을 오히려 이와 같은 구간대에서 다시 체크해 드릴게요. 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와 같은 구간대에서 매입을 하는 게 오히려 한번 하락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정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부터 반발 매수 물량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또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고수익의 급등 패턴이 또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세동도 이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고 SG 충방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좀 비슷한 패턴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봐보세요. 자, 오늘 장중에 17%가 나왔고요. 장마감 종가 기준은 1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도 비슷하죠. 2,100원이라는 자리가 이전에 전저점 역할을 해주고 있었었는데 10월 달 지나면서 뭐 전저점 이탈한 종목이 뭐 수두로 빽빽하게 진행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낮은 이 SG 충방이라는 종목도 하염없이 내려가면서 1,600원대까지 기록을 하게 됐는데 자,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니까 이제 매도할 사람들이 다 매도를 했는지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버티는 흐름이 나와주게 되죠. 그러더니 오늘 장중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히려 많은 투자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자, 차트가 속식 얘기해서 이제 아작이 났는데 이런 종목을 뭐가 좋다고 들어가느냐 할 만한데요. 요새 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전저점이 이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도 물량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안정적이고 또 올라갈 때는 또 세게 올라가주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수익을 내고자 하는 종목을 찾으신다면은 이와 같은 매매 패턴을 가진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다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종목들이 몇 개 더 나와져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조화제약이라는 종목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어제 설명을 한번 해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장중에 이제 상한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 대박스콜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전 투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이 실전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화제약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4,800원이라는 자리가 이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전저점 역할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10월 달 지나면서 여기가 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진행되었고 이때 그죠? 전저점 이탈 상태에서 나갈 물량들이 거의 다 나갔는지 이제 더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하더니 여기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또 굉장히 고수익이 나왔고 오늘 장중 시세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제 장이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종가가 또 추가적으로 또 올라가 주게 되면서 살짝 또 양봉을 보여주는 모습까지도 진행이 되었어요.
그죠? 확실히 다른 종목들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즘 장세에서 투자 수익을 올리려면은 그쵸 이와 같은 흐름이 딱 매매하기 좋은 그리고 수익을 내기 좋은 패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실전 투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실전 공략주를 하나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인지를 이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모양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전에 한번 기록했었던 전저점 라인대가 위에 쪽에 이쪽에 제가 손가락 있는 구간 쪽에 있는데 자, 이 자리를 10월 달 지나면서 이탈을 했죠. 자, 그래서 전저점이 하락을 하고 연중 최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매도 물량들이 거의 다 나왔는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지금 저 박스 네모칸 쳐드린 저 자리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자 그래서 매도세가 한번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이제 월봉상 추이라든지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반등에 대한 부분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용은 좋고 상태는 괜찮은데 시세 하락으로 인해서 낙폭과대 흐름을 보여준 상태이고 투매 물량들이 이미 해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조화재계라는 종목도 제가 제시를 해드릴 때 똑같은 관점으로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전 공략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4교시가 있죠. 4교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방송 끝나고 또 온라인 방송에서 이 4교시 실전 공략주를 또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4교시 방송에서 추가적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대박 가기는 여기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